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생물의 기본이 세포야. 이 세포부터 시작하는 거야. 만약 세포를 나누면 더 이상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 세포를 나누면 이제 생명체 아님. 생명 자체가 아니라고. 세포부터 생명으로 보는 거야. 근데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지 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루거든. 이게 세포가 모였다고 해서 다 개체가 되는 건 아니야. 몸체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 세포가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가지고 개체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 티슈. 화장지 아닙니다. 조직이고. 조직이 모이면 organ, 기관이 되고. 요 기관이라고 하는 게 모이면 개체, organism. 요게 된다. 세포는 물론 셀이고, 셀. 그러니까 이 세포는 있잖아. 이 세포는 체계적이고, 그런데 복잡해. 그렇지만은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유기적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라 내가 없으면 다른 놈도 다 피해받는 그런 부속품들로 구성이 된 거야. 이 자동차 부속품 하나 없다고 굴러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포를 구성하는 구성품 하나 빠지면 세포가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걸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 세포는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모든 생물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기본 단위라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포를 나누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표를 만들어 놓고 잠깐 보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뭘로 시작이 되면 세포로 시작이 돼. 세포. 이 세포들이 모인다고. 모임. 이 세포들은 모이거든. 모이면 뭐가 되느냐면은 조직이 돼. 조직이 된다고. 여기까지 같은 걸음을 가. 근데 식물은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 모임을 이제 안 적을 거야. 찡찡 이렇게 조직이 모이면은 이상하게 이거 조직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다고. 근데 동물은 그따구 없이 조직계 없이 지나간다고. 식물은 조직계가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드는데 동물은 조직계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기관을 구성한다고. 단지 동물은 기관이 모여가지고 기관계라고 하는 걸 빨간 걸로 기관계. 이 기관계라고 하는 걸 구성한 다음에 개체로 가거든. 그런데 식물은 기관계 대신 조직계를 구성하고 기관계 바로 통과하고 바로 개체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야. 동물은 기관계라는 게 있지만 식물은 기관계라는 게 없어.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있으면은 동물은 조직계라는 게 없다고. 요게 시험거리야 일단 차이점이. 근데 그 뭐지 세포가 음, 모이는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세, 모여서 근데 세포 안에서도 그 뭔가 구성이 있는 거예요. 예, 세포 안에도 구성이 있어요. 그걸 세포 소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유기적으로 구성돼 있는 예, 거죠. 그 세포 안이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개체도 세포도 그렇지만 이거는 세포도 세포 속도 이렇지만은 개체들도 체계적이고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세포가 모이고 조직이 모이고 기관이 모여서 구성이 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구성할 때도 체계적으로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된다. 물론 세포 속에도 그렇고 모든 구성품들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약 거의 40억 년 생물의 역사가 40억 년이거든. 40억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네 몸이야. 그 얼마나 체계적이고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유기적이야. 이게 네 몸 속에 어떠한 부속품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참 맹장은요. 맹장 왜 필요 없어? 너 이상한 거 먹다가 뭐 딱딱한 거 같이 들어가기도 하면 그쪽으로 다 모이거든. 필요하다고. 그 필요 없어서 떼버린다던데요. 충수형 걸리면. 그래 떼버리면 되지. 대신 거기는 못 가지. 우주는 못 가지. 응. 안 필요한 게 없어. 응. 그게 네 몸속에 뭔가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으면 분해해서 다른 걸로 만든다고. 응. 자, 그래서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식물의 조직은 공부할 게 아니고, 요걸 공부를 해야 돼. 동물의 조직. 여기 동물의 조직이 여기 약간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그다음 하나 더 있거든. 동물의 조직은요, 외우셔야 돼요. 근육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이 있고요. 신경 조직이 있고요. 결합 조직이 있고요. 됐죠? 근데 이 중에서도 살짝 이렇게 이 상피 조직 같은 경우에 상피 조직 같은 경우에 기능에 따라 분류 흡수 상피, 샘 상피, 보호 상피, 흡수, 샘, 보호 또 뭐더라 이게? 아니 뭐지? 아니 무슨 상피 뭐 나중에 생각나면 그렇게 줄게. 흡수 상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융털 이런 것들 말해요. 흡수하는 거. 샘 상품 그런 거는 그 위샘 세포, 위샘, 땀샘 조직, 땀샘 조직, 장생 조직, 장액이 나온 거 이런 것들하고 보호 상피가 이제 피부, 진피, 속피 뭐 이런 거고. 음. 자, 그래서 그림하고 좀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상피 세포예요. 여기 근육 세포인데 이 모양으로 이게 괄호 쳐놓으면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괄호 쳐놓으면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근육 세포는 이게 송편처럼 생겼어요. 아, 송편 아나? 알죠. 어우, 나이가 몇 살이야? 12살. 송편을 안다고? 떡 아니에요, 떡? 예, 떡 맞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긴 식빵처럼 생겼어. 요 안에 시커먼 게 뭐냐면 핵이에요, 핵. 이 안에 시커먼 게 핵인데, 예, 안에 지금 근육 세포는요, 근육 세포는 이 다핵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핵이 여러 개예요, 하나의 세포에. 요 그림 보고 근육인지 상피인지 알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세포가 많이 모였지.
세포가 많이 모였으면 조직이란 겁니다. 이게. 기관요. 이거 위입니다. 위. 위에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기관입니다. 기관. 여기다가 쳐야 되는데 이 기관이 빨간 걸로 한번 터치를 더 해놔요. 빨간 걸로 터치를 더 해놓으십시오. 근데 조직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조직이 하는 역할은 여기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 세포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 이게 같은 기능을 수행하려고 여러 명이 모인 거야. 요거는 보호 상피거든. 보호 상피인데 내가 볼 때는 보호 상피입니다. 그냥 피부가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 혼자 하는지는 못하고 여러 명이 모여야 넓게 덮어버릴 수가 있을 거잖아. 그렇게 모이는 거야. 요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조직들이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능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요. 모양도 같아요. 실제로. 요런 것들이 모인 단계가 뭐라고요? 조직입니다. 이건 이제 별표 3개 해가지고 조직에 관련된 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은요, 이렇게 독립된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독립된 모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야 이거 위절제 수술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절제해내줄 수 있는 부분, 야 이자 떼버릴까? 이자만 딱 떼버릴 수 있고 간만 떼버릴 수 있고 이렇게 심장만 떼버릴 수 있고 이런 게 다 독립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 기관들입니다. 요 기관 속에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위라고 하는 기관 속에 상피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육 조직이 있어서 움직이고요, 흡수 조직이 있어가지고 흡수 상피 조직이 있어서 영양분을 빨아당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라고 하는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요 위라고 하는 기관에 뭐가 들어있냐면 근육 조직이 들어있고요, 상피 조직이 들어있고요, 이 흡수 상피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결합 조직도 들어있습니다. 피가 흐르거든요.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적어들 결합 조직은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혈액,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골, 그 다음에 피부 조직과 피부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이 다 결합 조직이 들어가요. 다 빨간색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있고 상피 조직이 있고 결합 조직이 있고, 야 배 아프다고 하지 그지? 뭐 음식 잘못 배 아프지? 그러니까 신경 조직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소화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요게 독립전복의양을 갖추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이해가 되나?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려고 군데군데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 이거 기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기관계는요, 일단 여기 동물의 기관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줄친, 여기 많다. 여기 동물의 기관을 보면 위, 폐, 간, 심장 전부 수술해서 다 떼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유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콩팥, 방광, 이자, 썰개, 소장이면 소장, 대장이면 소장 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직장, 그 다음 항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기관에 들어가요. 그럼 기관계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위라고 하는 기관, 이거 다 기관이야. 입도 기관,
간도 기관, 대장도 기관, 소장도 기관, 위라는 기관 이런 것이 다 모여가지고 소화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수행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걸 소화기라 그래. 이게 소화계는 소화, 흡수, 또 하나 더 있어. 배출, 찌꺼기 배출, 똥 누는 것까지 소화계가 담당하고, 요 순환계, 순환계는 운반이야, 운반. 여기 혈관, 혈관은 기관이야. 혈액은 조직인데, 혈액은 조직인데, 혈관은 기관이야. 심장도 기관이고, 심장, 혈관, 여기 순환계야. 그 다음에, 코, 요 기관 얼개이 아니야. 가스 튜브를 말이야. 가스 튜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튜브. 폐. 호흡계. 이건 가스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배설계. 이거는 배출이 아니야. 배출은 소화계야. 여기는 노폐물을 필터링 하는 거야. 필터링. 걸러내보는 거야. 콩팥 방광.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요 네 가지를 종합기억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요 말고 9가지의 기관계가 우리 몸에는 돼 있는데 이거 외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외에 근골격계, 면역계, 신경계, 그 다음에 생식계, 그 다음 내분비계. 고등학교에 가면 이 생식계를 제외하고 여기입니다. 기억. 생식계를 제외하고 다 배웁니다. 생식계는 그 가정기술인가 뭐 기관과 각인가 뭐 그쪽으로 돌려놓고 근골격계,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배설계는 고등학교 안 나와요. 호흡계 고등학교 안 나와요. 순환계 고등학교 안 나와요. 소화계 고등학교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됐죠? 이게 좀 식물의 구성 단계는 거의 나오는 게 저기 2학년 1학기인가 1학년 2학기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갑자기 영양소 나오긴 했는데 요거 가지고 제가 문제를 보면 자 A를 보겠습니다. A. 아우 잠온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게 기본 단위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세포라고 해야 돼요. 분명히 세포가 뭐였다 그랬지. 그러니까 조직인 거야. 여러 조직이라는 말을 썼지. 그런데 이건 식물이잖아. 그러니까 조직인 거야 여기. 이 고요한 모양이라는 말이 보이지. 그러니까 기관인 겁니다. 더군다나 조직이 모이고 조직계가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기관이 모여 이렇게 됐고 동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독립된 생물체 이거 개체입니다. 개체. 요거는 이제 생물 전체를 말하는 거고 동물 말하는 거고 이거 식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물 전체적으로는 세포.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자, 동물.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식물.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물이라는 게 사람 그런 거예요? 동물, 식물 다 합해서 생물. 아, 그래서 생물은 크게 5가지 내가 보면은 미생물이 그게 예, 이렇게 하자. 원액,
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고세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원핵 생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핵 생물은 이제 세균입니다. 세균. 원핵 생물하고는 약간 다른 이 고세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균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이 있습니다. 김미역, 파레, 다시마, 볼복스, 핵함,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을 말한 거고요. 원생 생물. 그 다음 균류가 있습니다. 곰팡이들 말이에요. 효모, 곰팡이들.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습니다. 세균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죠. 동물이랑 식물은 이게 따로 기관계랑 조직부가 있으니까. 식물은 동물은 이렇고요. 식물은 이렇고요. 세균은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요. 고세균도 세포 하나가 이게 대부분 이런 건 단세포들이고요. 단세포. 그 다음에 원생생물하고 균류들은요. 원생생물하고 균류들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식물과 동물은 다세포밖에 없어요. 이 동물하고 식물은 다세포 생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딱 이 부분만 중학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는 개념들을 배웁니다. 삼역 6개 2역 6개 체제거든요. 옛날은 5개 체제로 했는데 생물학이 많이 바뀌었어요. 발달하면서. 여기 동물하고 식물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세포예요, 세포. 다부터 먼저 적어야죠. 그러니까 모여서 조직이 여기 조직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건 상피 조직이고, 상피 조직 중에 보호 조직이고, 얘는 근육 조직입니다. 그다음 마가 이렇게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니까 이 이제 기관이에요. 라 기관이 이제 모여서 기관계고요. 나 그게 모여서 개체 갑니다. 요 순서대로. 자, 소화계에 들어가는 건 여기 위, 간, 소장, 대장 이렇게 모여서 소화라고 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순환계, 심장, 혈관 요 두 개밖에 안 보이고, 호흡계, 폐, 기관 요 두 개가 보이네요. 배설계, 콩팥, 방광. 그 다음에 소화계는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뭐까지 한다? 배출까지 한다. 맞고.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 기관이 아니라 기관계죠.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와 기관계가 모두 있다. 식물의 몸에는 조직계는 있지만 기관계는 없죠. 틀렸습니다. 순환계는 여러 가지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운반하는 것이 목적이죠. 순환계 맞습니다. 동물의 몸은 한 종류의 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다. 한 종류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틀렸고 식물의 몸에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이룬다.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룬다. 이거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뿌리, 줄기, 잎은 조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면 자,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 영양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뭘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얻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기도 하고 뭔가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거, 환경을 조절하는 거,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요. 이걸 3대 영양소라 그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탄단지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탄단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없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입니다.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입니다. 그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몸에 조절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가 기본 성분이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이 기본 성분이고요.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와 괄호 열고 가끔 인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구성 원소 다 외워야 됩니다. 촌스, 초프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주로죠, 주로. 이게 탄수화물은 그냥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주목적이에요.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자, 여기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을 데가 없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적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저기 탄수화물은 제일 간단한 게 단당류입니다. 여기 우리 광합성 할 때 뭐 포도당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기 포도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그 다음 과당. 요 세 개가 단당류입니다. 여기서 포도당 하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단당류 두 개가 모이면 이당류가 되는데요. 요 이당류가 엿당. 이 엿당이 흔히 이제 메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토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용어가 여러 개예요. 그 다음에 젖당, 그 다음에 설탕이라고. 요게 이당류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된 다당류. 요 다당류에 이제 녹말이 있고요. 셀룰로스가 있고, 글리코젠이 있고, 요런 게 있어요. 글리코젠. 여기서 뭘 외우니 포도당 외우고, 엿당 외우고, 메가당이나 말토스 안 해도 됩니다. 설탕 외우고요. 녹말 외우고, 셀룰로스 외우고, 글리코젠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 단당류, 이당류, 요 단당류, 이당류 요걸 요 두 개를 묶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당이라 그럽니다. 당. 다당류는 당이 아닙니다. 이 단맛이 나는 요 단당류와 이당류는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라 그럽니다. 당.
이 당을 검출하는 게 뭐냐면은 어,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게 있어. 베네딕트 용액으로 당을 검출하고요. 이 베네딕트 용액은 다당류로 검출 못합니다. 다당류 중에 녹말을 검출하는 게 있는데요. 요걸 검출하는 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입니다. KI4I2 용액입니다. 이게. 배워가지고 왔는 거 청남색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이오딘, 칼륨 용액입니다. 이렇게 아이오딘, 칼륨 용액 요거거든요. 시험 쳐서 알지? 아이오딘, 칼륨 용액. 알죠. 네. 이게 청남색. 이게 그러니까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거는 이거지. 이거 가지고는 당을 검출을 못해요. 근데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엿당이든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당이면 다 검출이 되는 거야 이게. 당이면 다 검출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은 밥국수빵, 고구마, 감자 먹으면 살찌는 건 다 여기 해당되면 됩니다. 단백질. 이거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지 이게. 기능 조절 이게 단백질은요. 유전 정보 저장. 유전 정보 저장 빼고 뭐 팔방미인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면역 기능이 있고요. 즉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운반 기능이 있고요. 조절 기능이 있고요. 연결 기능이 있고요. 다 합니다. 다. 못하는 거 없습니다. 선생님 면역 보호 이 뭡니까? 이 항체. 항체 단백질로 구성이 되고 운반 헤모글로빈 약자로 HB라고 적습니다. 산소 운반하지. 조절 이거 호르몬 중에 단백질 호르몬이에요. 연결 젤라틴 같은 거. 머리카락 엘라스틴 이런 거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생선, 달걀, 콩, 두부, 콩 단백질 이래가지고 시험도 쳤잖아. 땅콩 하면 지방이고 땅콩 지방이지 그러니까 요 몸을 구성하는 건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요. 이 땅콩, 깨, 참기름, 버터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왜냐하면 탄수화물 많이 먹어봤자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들어가면 바로 나무처럼 장작 태우는 것처럼 바로 타서 없어집니다. 많이 먹으면 그대로 지방으로 가고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키를 자라게 하고 뼈를 구성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 여기 넘겨보면 여기 무기염료 바이타민 무기염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 이름 이온 이름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무기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이렇게 원소 이름이라 이온 이름이 나오면 다 무기염료고요. 그러니까 기능 조절도 있고 몸을 구성하고 기능 조절도 하고 항상성 유지도 하고 몸 다 합니다.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이런 데 많고요. 바이타민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기능을 조절하는 건데 적은 양으로 조절 안 합니다.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바이타민은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물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물 없이는 생명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내지 70%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합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영양소 검출이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잘 보시면 녹말 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아닙니다. 녹말을 검출하는 겁니다. 자, 광합성 할 때 배웠던 것이 아요딘, 칼륨 용액입니다. 요게 뭐라고? 청남색으로 변환합니다. 녹말을 검출하는 겁니다. 자, 외울 때는 이렇게 녹아청. 나는 이렇게 외웁니다. 녹말 검출의 아요딘화가 청남색으로 변한다. 색깔 변화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검출입니다. 이거 포도당만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라는 건 다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당다르당당당. 당당. 당은 다 검출이 됩니다. 당. 이 검출할 수 있는 게 뭐냐? 베네딕트 용액 가지고 검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열을 해야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열을 하거든요. 그럼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포배가왕. 그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거 프로그램 이름하고 비슷하지. 포배가황. 포도당과 같은 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포배가황. 녹아청 포배가황.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요. 단백질을 볼 때 5% 수산화 나트륨 NaOH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COSO4죠. 요 수용액을 섞어서 만든 용액. 요게 뷰렛 용액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요?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 뷰렛 용액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베네딕트 반응.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선생님 외웁니다. 단수황보뷰. 단수황보뷰. 자, 단백질. 수산화 나트륨, 황산구리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게 뷰렛 반응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다 틀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지방설이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 없이 잘 외우더라고요. 왜? 수단 이거 아프리카? 거기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 이 사하라 사막이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를 수단. 여기 남수단. 원래 남수단이 없었는데 하도 싸워가지고 이 유엔이 들어가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남수단. 여기서 또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사람 억수로 죽어요. 여기. 수단설이 피를 많이 흘리지. 이 선홍색이 피 색깔입니다. 수단설이 지방. 저 아프리카 저 지방. 그래서 잘 외워보더라고요. 이거는. 자,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하여 포도당 외에 엿당, 과당 등 당분은 다 여기 다 검출이 된다고 나오고 있죠. 당분, 당다르당당당. 자, 그러면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보면, 자, 영양소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영양소의 특징, 탄수화물, 주로 에너지원, 주로지 주로. 단백질, 몸 구성, 몸 기능 조절, 지방은 땅콩, 깨, 참기름. 자, 이게 소화는요, 이게 이제 소화의 필요성, 이건 좀 이따가 하고, 일단 그 앞 한 페이지로 넘어가면 영양소.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양소, 무기염료지.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소 검출은 녹말 검출, 아요딘 반응. 포도당 검출, 베네딕트 반응. 단백질, 뷰렛 반응. 지방 검출, 수단쓰리 반응.
자, 무기염류, 바이타민 바, 물.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다. 60 내지 70% 물이네 이거.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 무기염료네. 섭취량이 부족하면 괴혈병과 같은 결핍증이 나타난다. 이건 뭡니까? 바이타민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와 노폐물 등 운반, 체온 조절, 물입니다. 자, 아요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해내는 겁니다. 색깔 변화는 청남색입니다. 리얼 들어가는 청남색이고요. 포베가황, 베네딕트, 이거는 가황, 가열하면 황적색. 단백질, 당수, 황보뷰, 수산화탄 5%지.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1% 황산구리 수용액을 하면은 요 보라색으로 변하죠. 보라색. 이건 지방입니다. 지방은 수단쓰리. 아, 여기는 뭐 피가 나무하는 색입니다. 파란색. 유엔이 세워준 나라가 한 5나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제1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유엔이 세워준 나라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가 유엔이 세워줬지만 유엔이 가입을 못하고 있었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가지고. 왜 반대해요? 적국이니까. 아, 우리만 적으로 생각 안 할 뿐이야.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저쪽은 우리를 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1916년부터,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모든 무역 보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역 보복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한테 무역 보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공품은 그 수입이 안 되거든요. 전 세계 삼성 핸드폰이 점유량이 거의 40%인데 중국에는 1%밖에 안 돼요. 삼성을 못 쓰게 하거든. 아예 쓰면 막 잡아가고 막 그럴 거야, 막 거기는. 더 이상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해놓고 있어요. 2016년부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잠깐 꼬실 거라고 중국 사람들 좀 이렇게 보내주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단체 관광 이렇게 좀 꼬시려고 했는데 그마저 아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대만을 버렸다고. 대만,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거든. 이게 대만이든 중국이든 하나의 중국이야. 서로가 먹어도 하나의 중국인데 지금 대만이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국민 1인당 소득을 1인당 GDP를 보면 게임이 안 되지. 중국 게임이 대만이 우리 한국보다 한 단계가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 좀 더 잘 사는데 이게 그게 쪽수가 많잖아.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 근데 원래 우리가 대만이랑 수교를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이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적국이니까. 그 6.25 전쟁 이후로 계속 적국이니까 이랬는데 아니 이제 이게 인구수가 많고 물건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야 물건 좀 팔게 너네 학교가 좀 팔게 아이 중국에서 그런 요구를 안 그럼 대만이랑 끊어라. 그래서 대만이랑 끊어버렸어요. 대만에서 대모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서 너네 한국들 거기 장사에서 총통이 세웠다가 이렇게 대만으로 패가는 너네 임시정부 우리가 다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끌어버리냐. 너 마오쩌둥이 뭐 했다고. 마오쩌둥 하나 도와준 거 없거든. 응. 그래서 그 대만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대만 쪽은 한국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화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맹목이돼 맹목. 아니 그 중국 국적으로 다 바꿔야 되나? 왜냐하면 갑자기 국적이 없어지는 거야 걔네들은. 국적이 없어지거든. 근데 원래 우리나라들은 화교들이 상당히 세력이 안 좋아요.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뭐 화교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그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지우지하고 정계 재개를 자지우지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박정희 때 이 새끼들 가만 보니까 인천이나 항구도시 이런 데서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정부가 바뀌면은 그 은행을 못 믿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무조건 현금을 자기 집에 보관해요. 은행에 안 놔두고요. 이게 중국 사람의 특징이거든. 현금 꼬깃꼬깃 항아리 넣고 막 땅에 파묻어 놓고 그런다고 얘네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가보니까 화교를 죽여놔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앙문화권이라서 중국의 화교권에 들어가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화폐 개혁을 환에서 원으로 바꿔본 거야. 그거 은행에 와서 현금 박치기로 해주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치만 해주고 50만 원치는 교환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은행에 맡겨놨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놓은 거는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던 화교들만 재산이 절반이 나라. 재산이 절반이 나고 그게 화교들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짜장면 만든 거야. 그냥 옛날에는 화교들 짜장면 배달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 절반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 배달하고 이런 거 하니까 막 짜장면 가격이 이렇게 그 다음에 짜장면을 국가 그 물가 관리 목록에 올려버려요. 아니 뭐 시계가 국가 물가 관리 뭐이라고 가격 올리려면 국가 허락받고 그러나? 아니야. 짜장면은 그 가격 올리면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그래요. 뭐 얼마 올리지 말라고. 그게 짜장면이거든. 그걸 짜장면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막 그걸 팔아대니까 그리고 떼돈을 버니까 이걸 국가 관리 목록에 올려버린다고. 이게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 이거 완전 화교의 자본주를 꽉 매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게 짜장면이 거기 올라가서 가격 함부로 못 올리고 올리면 막 뉴스 때리는 거야. 어느 때리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짜장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막 때려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다른 저쪽이 8,000원이니까 우린 1,000원만 떨어뜨리자 이러면 또 저쪽 망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 뭐 하나? 그러니까 유엔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1호 나라인데 우리가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노태우 때 중국 대만 버리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랑 그때 소련이랑 수교를 해버린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거든. 비밀리에 협상해가지고 수교를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소련이 그 일종의 기념품적으로 야 우리 여태까지 너 유엔 가입 못하게 했는데 가입하게 해줄게. 대신 북한이랑 같이 들어가라.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그 대한민국하고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걔네들이 원래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동시 가입이 된다. 동시 가입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야. 2호 국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이게 이렇게가 다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라 그랬는데 이 소련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38선을 딱 끊어놓고 이걸 그 유엔에서 그 저기 국민 투표하려고 하는 감시단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거든. 소련이 막아버려가지고 여기만은 못하고 남한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선거라고. 요거를 유엔이 승인을 한 거야. 유엔이 승인을 했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였는데 유엔이 동시 가입되면서 요 정부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지. 요 정부를 인정을 해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야. 여기가 지중해면은 이스라엘이 요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는 시리아, 요쪽에는 요르단, 여기는 이라크, 여기는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이집트. 이 중에 이집트하고 이라크는 군사 강국이야. 요르단도 군사 강국이고 시리아도 군사 강국. 도대체 이 나라가 몇 나라인지 한번 보자. 한 나라, 둘, 셋, 넷, 다섯 나라를 국경에 맞대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이 다섯 나라한테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하도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독립국가 하나 만들어다가 테러도 하고 여기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군한테 엄청난 테러를 했거든. 영국군들 뭐 수없이 죽어나왔어요. 그리고 영국도 골치 아파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뒤에 식민지 관리할 능력도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야 이거 독립시켜주라. 대신 얘네 원래 시리아 땅에서 좀 떼주고 요르단 땅에서 좀 떼주고 이라크 땅에서 좀 떼주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좀 떼주고 이집트 땅에 좀 떼준 거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침략해서 다시 가져가라. 그 목적이요. 그러니까 나라는 유엔에서 만들어 줄 텐데 너네들이 앞으로 침입을 해서 다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입해서 들어온 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불거든. 이스라엘 이게 불거든. 그래서 멘붕돼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다섯 나라가 또 전쟁이 2차죠. 이게 7차 전쟁까지 가요. 다 이겨버려요. 그 다음에 7차 전쟁 끝나고도 한 10년 지났다가 8차, 9차 전쟁까지 가는데 지금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하면 할수록 국토만 넓어지지. 한때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까지 다 뺏겼어요. 6일 만에. 그게 그 6일 전쟁이라고서 유명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용기프르 전쟁이라고 이게 7차 전쟁인가 그런데 여기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기습 전쟁으로 쳐들어오거든요. 북부 지방을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렇게 쳐들어오고요. 시나이 반도를 뺏기고 있었는데 다쳐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용기프르 전쟁이라는 건데 용기프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안식일 용기프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안식일 전부터 굶어요. 굶고 군인들도 전부 휴가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저기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이제 쳐들어온 거야. 이 나라가 다 거의 한 절반 정도 넘어갔을 거야. 근데 왜 그 영웅이 한 두세 명 나타나는데 그 영웅 두세 명이 그 뭐지 후퇴하는 이스라엘 군 탱크 빌려다가 그 탱크 타고 몇 명이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탱크 한 대가 수백 대 부셔지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저기 다시 전쟁이 이기게 되는 그런 게 있어. 여기 전쟁사 보면 있을 수 없는 전쟁사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명당 뭐 해전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전쟁 보면 골때리 전쟁입니다. 이것도. 여기 이스라엘도 이렇게 3위가 그 어디냐면은 그 동티모르라고 하는 데 있어. 동티모르 그 우리나라가 거기 주력으로 파견돼 가지고 전쟁하는 거 막고 막 그랬거든. 동티모르 이게 네 번째가 수단인가 그래. 이 남수단이 국가를 만들어 준 거야. 만들어 줬는데 지네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종교 전쟁. 예.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고 하도 그것도 싸우고 그다음 불화끼리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은 싹 죽여버려 그냥. 싹 죽여버리고 어린애들을 살려요. 어린애들은 살리는데 이 어린애들한테 네가 살고 싶으냐 물어봐요. 살고 싶다 그러면 엄마를 죽여라 그래. 엄마 아빠를 죽이면은 살려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죽이고 그 데려가거든요. 그럼 살아서 가면 군사 훈련을 받아서 소년병이 되는 거야. 이 소년병들은 어렸기 때문에 그 아무런 도덕적인 게 없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게 도덕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계속 사람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년병이든 소녀병이든 다 데려가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게 남수단이에요. 거기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견돼 있어요. 파견돼 있는데 총은 줘요. 총알은 안 줘. 아니요, 그 우리 평화유지군 우리나라 군들이 파견돼 있다고. 총은 주는데 총알은 안 줘.
그게 평화유지군의 몸으로 막는 거야. 아, 싸움 말리러 간 거야. 아, 싸움 말리러 간 건데 총알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이 헬멧은 파랗게 칠해고 있지. 파랗게 있고. 아휴,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쪽으로 많이 가서 고생. 동티모르는 아직도 가 있습니다. 이 특전사들 거기 가가지고 싸움 말리러 가 있어요. 거기도. 거기는 총알 가지고 거기는 지금 목 빼가고 난리고 거기도. 아직도 동티모르가 나라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가서 대신 지켜주고 있어요. 휴전선에 거기 가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